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학년 수학을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필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집합 단원을 배우고 있어요. 그쵸? 좀 흐름을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우리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 했었나요? 그렇죠. 집합이란 무엇인가, 집합의 뜻, 그리고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원소들과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배웠었죠. 그렇죠?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그죠? 그러면서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부분 집합을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는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가장 최근에 지난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배웠었냐면 집합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쵸? 연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합집합과 교집합도 어쨌든 연산이니까 연산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연산 법칙 중에 교환 법칙, 그리고 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등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오늘은 이제 집합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집합 마지막 시간이고, 지난번에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에 이제 이어서 좀 더 추가적인 집합 연산,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까지 해갖고 집합 전체가 끝나니까 총 4차시에 걸쳐서 지금 집합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있어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중단원 확인 문제를 풀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것까지 해서 전체 개념을 잘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바로 배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집합을 논할 때 집합이 존재하는 어떠한 하나의 큰 범주가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 뭐 남학생들의 모임, 뭐 여학생들의 모임, 뭐 1학년들의 모임 이런 걸 따지려면 자, 기준이 되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 안에서라는 그런 어떤 전체 큰 집합, 기준이 되는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자, 이렇게 어떤 주어진 집합에서 그것들의 부분 집합만 가지고 논할 때 보세요. 우리 학교 학생 중에 그죠? 1학년 당연히 부분 집합이죠. 남학생 부분 집합이죠. 여학생 부분 집합이죠. 자, 요렇게 그것들의 부분 집합만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가장 큰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집합. 그리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U로 나타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전체 집합 안에서 어떠한 집합이 존재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집합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그쵸? 자, 그 U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청북고예요. 자, 근데 A라는 집합을 1학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이럴 때가 있겠죠. 그쵸? 뭐 이번 주 등교하는 학생은 1학년을 제외하고 등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몇 학년에 몇 학년에 등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 3학년이 등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1학년은 제외하고의 부분이 어디예요? 다음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듯이 1학년만 뺀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 여기에 2학년, 3학년이 있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이런 표현이 쓰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합이 주어지고 그것만 빼는 경우. 그것만 빼고 나머지 부분, 그쵸? 자, 그런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여집합은 어떠한 기준이 되는 집합이 있어야지 그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할 수 있을 테니까 항상 앞에 누구누구의 여집합 이런 얘기가 표현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 집합에다가 지수 자리에다가 이렇게 C를 달아가지고 작은 첨자로 C를 달아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다음 아까 얘기했던 부분 청북고에서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청북고에서 1학년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념을 설명하는 김에 한 가지 이제 오늘 배울 전체 개념 다 설명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차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차를 보면 우리가 우리 어떤 거였어요? 빼내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수학에서 수의 연산에서 차라고 하는 부분은 큰 데에서 작은 거를 뺀다는 크기가 존재하는 개념이긴 했는데 어쨌든 요런 크기 개념을 빼내고 그냥
단순하게 뺄셈의 영역을 뺄셈의 관계로만 봐서 여러분들 차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요. 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쵸? 보여지듯이. 자, 근데 A랑 B랑의 공통적인 부분도 존재할 거예요. 그쵸? 자, 이 중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 집합에서 B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다 빼내는 거예요. 자, 사실상 이렇게 빼내는 거니까 빼기 기호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뺄셈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A에서 B를 뺀다고 하면 B를 다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만 이렇게 B와 공통된 영역만 이렇게 뺀 나머지 A 부분을 물어보는 게 차집합이라는 겁니다. 그죠? 됐나요? 자, 우리 전체집합이라는 정의를 했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연산 중에 여집합, 그 집합을 제외한 부분요. 차집합, 두 집합 사이의 공통된 부분을 빼낸 영역이요. 그쵸? 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 얘기 다 한 거예요. 요거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x바 x는 12 이하의 자연수라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 원소나열법으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12 이하의 자연수 뭐뭐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죠. 그쵸? 자, 여기에서 전체 집합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외의 숫자는 이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진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A의 여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 중에 A에 속하지 않은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4, 8만 제외하고 쓰면 되는 거죠. 뭡니까? 그러면 3, 4, 5, 6, 7, 9, 10, 11, 1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B는 12의 약수라고 했어요. 12 약수 뭐뭐 했죠? 1, 2, 3, 4, 6, 12가 있으니까 두 번째 B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B의 여집합은 1, 2, 3, 4, 6, 12를 제외한 부분이요. 뭡니까? 5, 7, 9, 5, 7, 8, 9, 10, 11 이렇게 되겠죠. 자, 조금 독특할 수 있지만 3번 보면 공집합이 여집합이라는 거예요. 공집합이 뭐예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에 여집합,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에 바깥쪽 부분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 자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차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A 차집합 B. A에서 B에 공통되어 있는 부분만 제외하는 거예요. B가 뭔데요? 8의 약수니까 1, 2, 4, 8. 자, 공통된 거 누구 있어요? 지금 4랑 8이 공통되는 거죠. 그렇죠? A에서 공통된 거 B와 함께 공통된 원소를 뺀다고 했으니까 A에서 찾는 거예요. 4랑 8 빼고 뭐라고 쓰면 돼요? 3, 5 이렇게 되겠죠. 대신 B에서 A를 빼는 건요. 이제는 기준이 B예요. B에서 A에도 공통되어 있는 원소를 빼내는 거예요. 4, 8이 공통된다고 했죠. 그죠? B에서 4, 8 빼면 뭡니까? 1, 2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교집합과 합집합 이런 얘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했었는데 이제 차집합에 대해서는 A-B랑 B-A가 결과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항상 같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아주 드문 경우에 같게끔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요거 다시 쓰면 이 원소나열법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x가 얼마야 된 거예요? x가 5.5보다 작은 자연수네요. 그쵸? 그러니까 a는 뭐냐면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다음 방정식을 참여되게끔 하는 애니까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네요. 자, A에서 B를 뺄 겁니다. A에서 B를 빼면 공통되어 있는 게 뭔데요? 우선 A랑 B랑에 공통되어 있는 게 뭐예요? 2가 공통이네요. 그죠? 따라서 2만 제외한 A에서 2를 제외한 1, 3, 4, 5 이렇게 될 테고요. 그쵸? 자, 다음에 B-A, B 차집합 A는 공통된 거 뺀 나머지 B에서 공통된 거 2만 뺀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자, 풀어줄지 말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하는 김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3번에 나와 있는 요 결과들 각각은 조금 이 얘를 좀 어느 정도 인지해 두세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여집합을 2번 하면 자기 자신 된다는 얘기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을 합하면 얘는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여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보면 1번부터 볼게요. 보세요.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인데 그 안에 A가 있습니다. 이렇게. A의 여집합이 어디죠? A의 여집합은 여기가 A 여집합이에요. 여기가 A 여집합이죠. 근데 이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이 여집합을 제외한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되겠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아, 그렇네. A 여집합 여집합이 누굽니까? A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번 이렇게 밝혔고요. 자, 2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A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어디라고? A는 여기가 A고 지금 여기다가 A 여집합이 어디예요? A를 제외한 바깥이 A 여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A 여집합인데 A랑 A 여집합 합집하면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지금 이 그림 그대로 재활용하겠습니다. 이 두 사이에 A와 A 여집합 사이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A 여집합이 있으니까 A랑 A 여집합에 공통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 다시 얘기하면 서로 소가 된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연유로 여러분들 여집합과 차집합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기를 바라겠어요. 당연히 자, 첫부터 볼까요? 전체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그 나머지 부분이 공집합이고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뺀 건 당연히 전체 집합 자신이 되겠죠. 아까 3번에 1번에서 알아봤습니다. A 여집합에다가 또 여집합을 하면 다시 A가 된다는 사실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지금 2번이잖아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을 합치면요 전체 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다는 사실요. 그렇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 표현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알 수 있어요. 자, A에서 B를 차집합한다는 건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전체 집합이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을 때요. A는 보이는 바와 돼 있고 보이는 바와 같고 B의 여집합이 어딥니까? B의 여집합은 여기가 B의 여집합이에요. B를 뺀 부분요. 얘랑 A랑 공통된 부분이 어딥니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어때요? 서로 같죠? 그래서 A 차집합 B가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는 사실, 요 표현도 아주 잘 쓰이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집합 연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드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 모르간이 집합 연산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연산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먼저 연산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A 합집합 B를 하고 싶어. A 합집합 B를 한 다음에 거기에 여집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합친 거를 제외하는 얘기예요. 초록색 부분 맞죠?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괄호 안으로 이렇게 연산을 나눠줄 수 없을까? 마치 분배 법칙이랑 뭐 비슷한 것처럼요. 이렇게. 분배 법칙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연산을 이렇게 괄호 안으로 막 나눠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눠줘봤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랬더니 이때 교집합을 할 때가 지금 서로 영역이 어떻더라? 영역이 서로 같더라 라는 얘기예요. 드모르간이 밝혀낸 거예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하면 A 여집합 B 여집합 대신에 누가 여기 합집합 부분이 뒤로 뒤집혀서 교집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겠죠.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하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거랑 똑같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이놈이 교집합이 뒤집혀서 합집합이 된다. 요거를 밝혀낸 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정리하면요. 자, 요런 얘기입니다. 지금 강한 보니까 A 합집합을 먼저 하고 전체 교집합을 하면 각각 여집합을 하면 각각 여집합을 한 거에 이렇게 합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뀐 거 먼저 교집합을 하고 전체 여집합을 하면 각각의 여집합 한 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교집합한 게 뒤집어져 가지고 합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일 수가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문제 6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1번을 풀기 위해서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합집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고 나서 전체를 여집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합집합을 먼저 구합니다. A 합집합 B를 구해요. 자, A 합집합 B 얼마죠? 지금 공통된 거 따지면요. A 순서대로 안 나열되어 있네요. 이게 그냥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C, A, T 그리고 I, A 앞에 썼으니까 안 쓰고 N, D, U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누구를 구할 거냐면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구할 거예요. C 지우고 A 지우고 T 지우고 I 지우고 D 지우고 U 지운 거 뭐만 남아 있으면 됩니까? 2, 5, N 이렇게 구했죠. 쉽죠, 그쵸? 자, 근데 2번을 볼게요. 그럼 우리는 A의 여집합도 구해야 되고 B의 여집합도 구해야 되고 그걸 다시 교집합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드모르간을 써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궁금하면 해도 돼요. 그냥 A 여집합 내가 잘 빨리 구할 수 있으면 A 여집합 구하고 B 여집합 구하고 교집합 구하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드모르간에 의해서 어떻게 A B 전체의 여집합인데 어디가 중간에 연산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어때요? 위에 1번에서 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2, 5, N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됐나요? 자, 3번 볼게요. 3번 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합시다. A 교집합 B B를 먼저 구하면 공통된 게 뭐 있어요? 공통된 건 CAT랑 IANDU랑 공통된 거 A밖에 없네요. 따라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면 A만 빼내면 되네. A만 이렇게 빼고 쓰세요. A만 빼고 그럼 뭐예요? E, D, U, C, T E, D, U, C, T, I, O, 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4번 보면 누굴 구할 거냐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근데 얘는 드모르간에서 A, B 전체 여집합인데 어디가 여기 연산만 합집합이 뭐로 교집합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위에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E, D, U, C, T, I, O, N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잘 적용하면 문제를 푸는 속도를 조금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까지 해가지고 집합 전체를 다 배웠어요. 오늘은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오늘 배운 연산까지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인 집합에 대한 얘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흐름을 자기 스스로 한번 파악해 두기를 바랍니다. 공부 하나만 알려줬죠? 어떻게 한다고요? 흰색 종이를 꺼야 합니다. 흰색 종이에 내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흐름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내용을 내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지도 적어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내가 흰 종이에다가 배운 내용들을 전체 다 정리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한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중단원 하나 끝났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훑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중단원 확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 갖고 오늘 소단원 확인 문제는 바로 문제 풀 거니까요. 소단원 확인 문제는 지금 바로 하고 중단원 확인 문제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